견우가 성화의 비밀을 알게 되며 성화에게 큰 불행이 생길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것만큼 불안한 부분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여러 의미로 성화에게 호감을 갖게 된 여마의 상황이죠. 결국에는 여마 역시 성화와 견우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지만 지금과 같은 초반 분위기를 보면 두 사람을 못살게 구는 역할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때문에 여마에게서 성화를 지켜내고 싶어할 견우가 성화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부적과 같은 존재가 되려 하지 않을까 싶고 때문에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풀어내보겠습니다. 어두운 밤, 여마의 집거실에는 희미한 촛불들이 흔들리며 신령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염화는 소파에 앉아 성화와의 맞춤 장면을 곱씹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죠. 참 이상하네. 그 아이에게서 묘한 기운이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염화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려 보입니다. 동천 장군의 신딸이라는 게 썩 내키지는 않지만 가까이서 관찰하기엔 재밌는 아이가 될 것 같네. 염화의 미소에는 호기심이 잔뜩 묻어있죠. 이후 전화기를 들고 꽃도령에게 전화를 걸며 목소리를 낮추는 염화인데요. 동천 장군의 신딸에 대해 아는 대로 전부 알려줘. 염화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숨길 수 없는 날카로움이 묻어납니다. 꽃도령이 머뭇거리며 대답하는데요. 얼마나 나를 못살게 구는지 그 여자애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근데 왜 갑자기 그 아이를 파고들려는 거야? 염화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잇습니다. 그저 호기심일 뿐이야. 그리고 왠지 보통이 아닌 아이인 것 같아서. 꽃도령이 걱정스러운 어조로 대답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느낌이 그리 좋지만은 않아. 염화는 그의 말을 무시하듯 작게 웃으며 말합니다. 위험한 길이 더 매력적이야. 안 그래? 이후 전화를 끊고 촛불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이 아이 주변에 있으면 점점 더 흥미로워질 것 같아. 어떤 비밀들이 숨어 있을까? 그녀는 촛불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계속 중얼거립니다. 네가 가진 그 힘은 단순한 힘이 아니야. 잠시 후 장면은 견우의 좁은 방으로 바뀝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할머니의 사진을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있는 견우인데요. 성화가 무당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흔들린 견우는 큰 혼란에 빠져있죠. 너도 결국 나를 속였어. 배신감에 견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견우는 책상 위에 놓인 성화가 숨겨뒀던 작은 부적을 바라봅니다. 또 무당이라니? 또 나를 이용하려는 건가? 견우가 부적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이를 악뭅니다. 그때 갑자기 성화가 염화와 맞춤을 추던 장면이 떠오르고 견우의 표정이 굳어지는데요. 그 여자는 위험해. 왜 성화가 그런 여자와 함께하고 있는 거지?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성화가 위험해지는 건 싫은데 무당이든 아니든 그건 싫단 말이야. 견우는 할머니의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할머니, 성화만은 진심이라 믿었는데 내가 잘못 본 걸까? 눈가에 눈물이 고이지만 견우는 고개를 들어 감정을 삼켜 보입니다. 이후 주먹을 쥐며 다짐하듯 말하죠. 그래도 일단은 성화를 지킬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 방 안을 서성이며 혼잣말을 이어갑니다. 내 운명이 저주라 해도 성화 하나만큼은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중얼거리죠. 네가 무당이라 해도 어쩐지 너를 믿고 싶어. 다음날 아침 염화의 집 앞에 서 있는 견우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견우는 초인종을 누르며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죠. 문이 열리고 나타난 염화는 재밌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립니다. 어쩐 일이야? 배견우가 날 찾아오다니 드문 일이네. 염화는 기분 나쁜 손짓으로 견우의 얼굴에 소금을 뿌립니다. 견우는 소금을 맞으며 말없이 서 있죠. 끝났어요? 이제 질문 하나 해도 돼요? 견우의 목소리엔 차분하지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염화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말해봐. 어떤 질문인지 너무 듣고 싶네. 견우는 염화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묻습니다. 왜 성화가 그쪽이랑 같이 있는 겁니까? 혹시 나랑 관련된 일이에요? 염화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느긋하게 대답합니다. 그건 무슨 소리야? 그 아이 이름이 성화였니? 예쁜 이름이네. 이후 염화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변합니다. 견우는 목소리를 높이며 단호하게 말하죠.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걸 다 봤어요? 터무니없는 변명은 하지 마세요. 염화는 입꼬리를 올리며 여유롭게 대꾸합니다. 그래서 네가 궁금한 게 뭐야? 정확히 말해봐. 견우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합니다. 성화를 위험하게 만들지 마. 당신이 무슨 의도를 가졌든 나는 모르겠고 그게 뭐든 하지 말라고.
여마는 견우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다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너 그 아이 좋아하니? 설마 네가 그 아이의 부적이라도 되려는 거야? 견우는 대답 없이 여마를 날카롭게 노려봅니다. 여마는 견우의 시선을 즐기듯 말을 잇는데요. 저주 덩어리인 네가 그 아이 곁에 있으면 오히려 해가 되지 않을까? 견우는 차갑게 대꾸합니다. 당신보다는 나은 선택일 것 같은데요. 적어도 난 성화에게 독이 되진 않으니까요. 견우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여마는 견우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죠. 이거 점점 더 재미있어지겠어.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견우까지 끼어드니 다음이 더 기대되는데? 여마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은 뒤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는데요. 견우야, 네 운명이 이 아이와 어떻게 얽힐지 나도 궁금해지네. 여마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 판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갈 거야. 견우는 집으로 돌아와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습니다. 이후 여마의 말을 곱씹으며 혼잣말을 하죠. 저주받은 놈과 무당이라니 말도 안 되지. 견우는 고개를 파묻고 더욱 큰 혼란에 빠집니다. 손에는 성화가 놓고 간 부적이 여전히 쥐어져 있죠. 견우는 부적을 내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성화야, 네가 뭘 하려는 건지 도대체 왜 나를 선택한 거야? 견우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눈가에는 작게 눈물이 맺힙니다. 이유가 뭐가 됐든 성화가 마음에 걸리는 건 맞아. 견우는 책상 위로 몸을 숙이며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널 지킬 수 있을까? 장면은 바뀌어 성화가 학교 근처 거리에서 혼자 걷고 있는데요. 갑자기 여마가 그녀 앞에 나타납니다. 성화는 깜짝 놀랐지만 반갑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전에 만난 분 맞죠? 여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날 기억해줘서 고마워. 그때 아가씨 춤솜씨가 꽤 인상적이었어. 성화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합니다. 좋은 분께 가르침을 받고 있거든요. 다 그분 덕분이에요. 그리고 칭찬도 감사합니다. 성화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여마를 보며 묻습니다. 근데 혹시 저를 일부러 찾아오신 건가요? 여마는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냥 길을 지나다 우연히 마주친 거야.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천천히 다시 말을 잇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만나는 걸 보니 우리 사이에 인연이 있는 모양이야. 여마는 서늘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성화는 여마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지만 억지 미소를 띄어 보이죠.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다음에 또 같이 일할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여마가 싱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대답합니다. 그럴 일이 생겼으면 좋겠네.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럼 또 보자, 성화 학생. 여마는 성화를 스쳐 걸어가며 혼잣말을 합니다. 내 직감이 틀린 적은 없어. 이 아이 주변에 있으면 점점 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질 거야. 성화는 떠나는 여마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내 이름은 어떻게 아는 거지? 나쁜 사람 같진 않은데 어딘가 불편한 기운이 있네? 혼잣말을 하며 걸음을 옮깁니다. 성화는 손에 든 부적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리죠. 견우야, 내가 너를 정말 지켜줄 수 있을까? 그렇게 떠나는 여마와 그런 여마를 바라보는 성화의 모습으로 장면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전개가 가장 기대되시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